네, 얼마 전에 비대면 컨설팅 중에 하나인 저희에게 풍수 인테리어 집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안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또한 의뢰인 역시나 그 집에 지내면서부터 많이 부부가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에게 드린 코멘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안방 풍수와 관련된 내용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풍수 인테리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건들을 옮기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운적 작용을 하는 것,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튜브상에 떠돌아다니는 아무런 정보나 습득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 실전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그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국내 1등,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이전에 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클래스 101에 가입하시고 저희 강의를 제대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이 화장대에 두면 좋을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향수 혹은 좋은 화장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좋은 향수, 좋은 화장품입니다. 향이 좋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피부에도 더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치를 조장하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화장대 위에 올려두게 됐을 때 그 공간 자체에서의 분위기와 느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서 그 향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화장대에 이렇게 쫙 향수를 늘어놓으신 분들, 아니면 화장대 위에선 공간이 부족해서 한 공간에 이렇게 찬장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렇게 과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데 과하게 사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물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둥근 거울입니다. 둥근 거울. 기본적으로 화장대 거울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거 다른 거울 안 두셔도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 근데 아마 작은 거울들 하나씩은 다 또 두실 겁니다. 그때 사각진 거울보다는 그래도 둥근 거울이 조금은 더 좋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 귀금속들 가끔 밖으로 내놓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보석함 자체도 아예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설령 남이 보지 않는 공간 안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또 더 꼭꼭 숨겨두시는 거, 그게 운의 원리상 더 좋습니다. 소중한 것은 감추도록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반대로 더러운 것들도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냥 치우고 없애는 것이 좋죠. 안방에 두면 안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휴지통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안방에 화장대가 같이 딸려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화장대 위에 둔 작은 그 미니 휴지통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나면은 어떻게든 발밑에 두시든지 해서 보이지 않도록 꾸미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작은 미니 선풍기 하나 두면은 어떤 이런 운이란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화장을 하시든 뭘 바를 때든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특히 요즘 더운 여름날이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와도 땀이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땀 나온 상황에서는 화장도 잘 안 되니까요. 미니 선풍기 하나 갖춰놓고 틀어놓고 얼굴을 더 예쁘고 더 멋있게 꾸미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는 방법들 중에서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위로 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작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늘어져 있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작은 트레이, 예쁜 트레이들 있죠. 그 트레이를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 좀 보기 좋게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불편하면은 이제 작은 서랍을 구비하셔가지고 거기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이 동선을 고려했을 때는 작은 트레이를 하나 놓고 이렇게 위에 쫙 올려두면 보기에도 정말 좋고 화장대를 깔끔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가지 밖에서 사고 나왔던 그 영수증이나 청구서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대 위에 막 이렇게 쌓아서 두지 마시고 집게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올려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나 그냥 보이지 않게 어디 지갑과 관련된 그런 공간에다가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연고랑 데일밴드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귀하게 하는 그런 공간에 너무 드러내놓고 보이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역시나 유통기한이 있죠. 피부가 먹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준수를 해주십시오. 간혹 저렴한 거 사시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 혹은 사시면서 유통기한 확인 안 하시고 사셔가지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우연히 발랐더니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대 거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얼룩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장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귀하고 누군가는 천하고 이렇게 그런 구분을 두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집안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구애도 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 귀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공간이 이 화장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베개라는 거 할 때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고침단명이란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을 높게 해서 자게 되면은 단명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이제 막 베개가 너무 높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목이 탁 답답하게 되고 어깨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게 되겠죠. 또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진짜 정말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고침단명이라는 말, 우리 몸에 대한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도 그렇고, 풍수지리적으로 이러한 입지라든지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배산임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배산임수, 내 뒤에 산이 받쳐주고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그 우뚝 서 있는 산 위에 서 있게 되면은 주변에 나를 막아주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입지 중에 하나로서 현장에서 평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자연의 입지가, 이런 침실의 원리, 내가 자는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내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풍수 인테리어다라는 게 생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침단명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높은 베개를 쓰고 있다면은 조금은 낮추시는 게 여러분들의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침단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개를 높게 베면은 어떻게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가 베개를 이렇게 높게 베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눌리면서 기도와 목이 이렇게 딱 닿아버려가지고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자,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호흡이 어려우니까 코골이도 점점 더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코골이가 심하시고 수면 무호흡증이 되셔갖고 진짜 이렇게 완전히 탁 숨이 막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베개에서부터도 비롯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서부터 이렇게 딱 숨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혈액 역시나 잘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혈액순환도 좋지 않게 되고, 이 목이 눌리면서 저절로 목만 이렇게 뼈가 눌리는 게 아니라 양옆에 어깨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어깨에도 부담을 주면서 역시나 척추뼈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척추뼈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디스크. 여러분들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다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베개 하나 이게 몇 센치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베개가 좋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U자형이 될 수 있도록 메모리 폼 베개라든지 낮은 베개를 유지해 줘야 이 누웠을 때 단면으로 봤을 때 목표가 이렇게 U자로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뭐 머리뼈라든지 그 척추라든지 이 목뼈 길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센치가 딱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어렵고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더 많은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좋은 베개, 여러분들의 목뼈에 맞는 그런 베개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베개를 팔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거 아닙니다. 저 베개도 팔지 않고요. 광고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진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베개의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베개 속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땀이 많아가지고 자고 나면은 좀 쉽게 베개가 더러워지는 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겉면은 또 더러워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뭐 빨고 다시 입히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속까지, 그 베개 속까지 그 더러움이 묻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죠. 버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베개 커버 바꾸면은 이제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두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게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적으로도 좋겠죠. 속옷 역시나 그런 의미에서 낡은 것들, 뭔가 묻어있는 것들은 꼭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속옷을 바꿔 입듯 그 베개 속도 더러워져 있으면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때는 이제 똑바로 딱 누워서 자는데 일어나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옆으로 누워 주무시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몸 건강을 위해서는요, 뭔가를 안고 자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고 잠으로 인해서 내 몸의 하중을 받는 부위가 전신으로 퍼지게 돼서 몸이 균형 잡힌 상태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뭔가 긴 인형 같은 거, 옛날 분들, 우리 선조분들은 현명하셨죠. 그 죽부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렇게 딱 끼고 주무시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베개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베개는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베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고침 단면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편안한 그러한 상태로서 편안한 배산임수에 위치되어 있는 집처럼 여러분들의 침대, 침실도 안정되게 꾸며 주시길 바랍니다. 잘 자는 것이 곧 보약이고 잘 자는 것이 곧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위치적으로 봤을 때 머리 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위,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음택을 고려할 때도 특정한 조상님 산소가 있을 때 그 밑에 자손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양택에서도 내 머리 위로 뭔가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인 침대라 할지라도 역시나 이 공간의 원리,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겠지만은 그 정보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그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은 나를 곧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내 머리 위를 압박하는 거고 내 관계를 압박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을 압박할 수 있는 이 나쁜 것들 당장 머리 위에서 치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까지 너무 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다음에 새롭게 이사를 가실 때 그때는 주의를 하시라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들입니다. 장식품들 다 나쁘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침대 옆에 장식품들은 다만 거실이라든지 현관에 두는 장식품들보다 조금은 더 주의를 하셔서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도 수없이 많은 집들 계속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은 거기 안방에 보면은 항상 옆에 그 의뢰인분들 나름의 소중한 물건들을 두곤 하십니다. 저 역시나 사실 침대에 제 머리맡 옆에 그 소중한 저만의 물건을 두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깨끗한 물건인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 뭔가 좀 지저분하다, 너무 외부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 같다라는 소품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기보다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을 내가 뭘 두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찌됐건 침대 주변에는 특히나 오래된 물건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뭐 어떤 고가구 아니면은 뭐 되게 오래된 이런 장식품들 좋은 의미로서 물론 두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늘 이야기 드리죠. 풍수지리적으로 양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생기가 나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맑고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생기를 온전히 집안의 기운을 온전히 끌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은 오래된 물건들 너무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골동품과 관련된 것들은 옆에서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이 물건을 뒀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새 그 꿈과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몇 번 잘 나오다 보니까 그 현장에 계신 의뢰인분들도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뭐 꿈을 일일이 다 해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뭘 해몽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꿈을 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아, 너무 내용이 요사스럽다. 꾸고 났더니 막 몸도 무겁고 기분도 나쁘고 내용도 찝찝하더라 라고 하면은 나쁜 꿈인 거고, 그게 이 물건을 드리고 나서부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가을에 맞춰서 여러분들 풍수에 맞춰서 침대 침구를 잘 교체해 주시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가을이면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침대도 여름 이불 놓아두시고 가을이면 또 가을 이불 놓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물론 집안에서 여러 가지 더위라든지 추위에 따라서 그렇게 두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시시때때로 맞춰서 집안의 침구, 커튼 등 이런 것들 잘 교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사실 색상은 원체 중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색깔을 딱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배치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색깔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영상일 때는 딱 어떤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밝은 색깔, 편안한 색깔 위주로 꾸미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위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방문이 열리는 정도인데요. 그 침대 방향은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침대 방향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바로 뭔가 침대가 다 보인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침대를 그렇게 맞춰서
옮겨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실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옮기든지 배치를 통해서 변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지내시는 그 30평대 아파트를 하더라도 안방 안에서 이렇게 침대를 옮기기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40평대 이상이 돼야 조금 더 여유롭게 침대를 옮길 수가 있지, 보통 이제 그 밑에 공간일 경우에는, 아파트일 경우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침대를 옮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안방 문이 이렇게 이제 활짝 열면은 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활짝 열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시 방편이긴 한데 그래도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 활짝 열지 마시고 반만 열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안방이 이렇게 넓지는 않고 침대는 또 넓은 걸 쓰다 보니까 딱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면은 당연히 침대가 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커튼도 치고 블라인드도 치고, 또 생활할 때도 방문 최대한 안방문 활짝 안 열고 반만 열어가지고 밖에서 안방 머리, 침대 머리가 보이는 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 집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침대 방향입니다. 이거야 뭐 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굳이 길게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쪽하고 남쪽만 가리시면 되고, 뭐 그러면 다른 쪽에 두면은 큰일 나냐 라고 하는 건데, 뭐 바로 하루아침에 큰일 나는 경우는 잘 없겠죠. 하지만 이 운이다라는 거, 제 책에서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운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운을 쌓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엉터리라고 하기에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운의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두국자 믿으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회두국자는 자연의 이치, 정통 풍수의 이치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저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을철 안방을 어떻게 꾸미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침대 옆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 침대 위에 정말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협탁에 놓지도 않고요. 그냥 진짜 베개 옆에 그 머리맡에 항상 두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안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생기를 항상 만들어내시고요. 이 가족의 생기가 만들어져야 가족들 모두가 잘 지내고, 이 가족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잘 되게 되고, 모두가 우리 주변이 다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